네, 안녕하세요. 성심여행보사 교육원 원장 박경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원칙입니다.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신뢰관계를 형성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안전이죠. 그래서 안전을 우선으로 배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에 한해서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는 것은 대상자이지 보호자나 가족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잘 출제가 되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잔존 능력을 파악해서 가급적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내용이나 물품은 항상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셔야 되겠고요. 제공 내용이나 특이사항 이런 것은 반드시 기록지에다가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일회용품은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일상생활 지원의 중요성이고요. 신체활동 지원은 정말 신체와 관련된 그런 직접적인 도움을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자, 그래서 뭐 세면도움이라든지 머리 감기기, 몸단장,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이런 것들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였고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이렇게 세 가지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다 이렇게 앞에서 정리를 했었죠. 자, 식사 준비의 기본 원칙을 보면 식단은 대상자와 함께 정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알아서 어르신 제가 알아서 잘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르신이 뭘 좋아하는지 같이 짤 때 이렇게 참여해서 식단을 같이 정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식사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항상 기록하고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만큼, 네, 그래서 너무 많이 해 놓으시거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한 걸 내일도 드시게 하지 말고 한 끼 드실 수 있을 정도, 또는 예를 들어서 혼자 독거 어르신이다, 그래서 누가 저녁에 와서 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한두 끼 정도 드실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식재료나 물품의 구매 내역은 자세하게 이제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 적절하게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드려야 되겠죠. 자, 장보기를 할 때는 일단 식단을 먼저 작성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식단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양만 구매를 하도록 합니다. 싸다고 한꺼번에 많이 사놓고 그래서 썩어서 버리면 그게 싼 게 아니죠. 자, 그리고 유통기한이나 영양 표시, 보관 방법, 보관 상태 이런 걸 좀 잘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냉장이나 냉동 보관 물품은 즉시 그렇게 보관을 하는 게 좋겠고요. 구매 목록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식재료를 구매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조리 방법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볶기, 삶기, 튀기기, 무침, 찜, 굽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장 능력, 씻기 능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부드러운 재료를 잘게 썰어서 준비를 해드리죠. 당연히 씻기가 힘드니까 잘게 썰어서 해드리겠죠. 자, 연하 능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재료를 푹 끓이거나 다지거나 믹서에 갈아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씻지를 못하면 썰어서 잘게 썰어서, 삼키지를 못하면 갈아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리시 고려사항인데요. 찌거나 데치거나 끓이거나 삶아서 부드럽게 조리하고, 그 다음에 질환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리하도록 하고요. 가능한 한 짜지 않게 조리하고요. 딱딱하고 자극적인 건 당연히 피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영양관리 시 고려해야 될 노인의 특성은, 노인은 에너지 요구량이 적어집니다.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적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요구량도 적어져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식사를 많이 하신다거나 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소화 능력이 감소되고 식욕이 많이 떨어지고요. 치아가 없어지고 씻기에 장애가 생깁니다. 감각 기능도 떨어지고 침 분비도 많이 감소되고 장 운동도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이제 영양 불량, 체질량 지수를 BMI라고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BMI 기준은 70세 미만 노인은 BMI가 20 미만이고요. 70세 이상 노인은 22 미만이에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영양관리 시 고려해야 할 영양소가 있네요. 열량은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아까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드시는 게 좋다. 그래서 두부나 생선, 지방을 제거한 육류, 네, 그러니까 고기도 살코기 위주로, 그리고 우유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좋고요. 뭐 이렇게 채소와 잡곡밥 이런 거,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적은 식이섬유 이런 거를 드시는 게 좋은데,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은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삼겹살, 갈비, 새우, 명란젓, 곱창, 달걀 노른자, 간, 우리가 많이 아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이 좀 많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양한 색의 식품을 골고루 드시게 해야 되는데, 검정색, 검은 콩, 검은 깨 뭐 이런 것들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드시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자, 식사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너무 과잉의, 그러니까 삼겹살 같은 거, 뭐 이렇게 지방,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짠 음식보다는 싱겁고 담백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첨가된 설탕이나 물엿 이런 걸 너무 많이 넣거나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원칙 보면 제때 규칙적으로 골고루 다양하게 알맞게 필요한 양만큼 드시도록 합니다. 근데 어르신들 보시면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그리고 한 가지 음식만 드시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술은 각종 안 드시는 게 좋겠고요. 물은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한 체중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요 질환별 식단 관리입니다. 당뇨병 대상자는 과식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적절하게 체중을 유지하고 단순 당질보다는 복합 당질 식품. 무슨 말이냐면 단순 당질은 단 음식이에요. 사탕, 설탕, 꿀 이런 거, 탄산음료 이런 걸 피해주고, 복합 당질은 음식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탄수화물로 섭취를 하는 것이 좋지, 단 음식, 설탕류 이런 건 안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흰밥보다는 당연히 잡곡밥을,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이나 생채소를 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단순 당질은 과일 주스라고 보시면 되고, 복합 당질은 생과일이나 생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들이 있는데, 쌀밥, 떡, 찐감자, 흰빵, 수박 이런 것들은 자꾸 씹으면 좀 단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혈당 지수가 좀 낮은 식품은 보리밥.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들이 보리밥 많이 드시고요. 우유, 사과, 당면 이런 것들은 혈당 지수가 좀 낮습니다. 자, 당연히 지방 섭취를 줄여야 되겠고요. 비타민과 무기질은 충분하게 섭취해 줍니다. 그리고 저혈당에 대처하기 위해서 과일이나 주스, 우유 한 컵, 설탕, 꿀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관리인데, 고혈압 환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염식이죠. 자, 일단은 식사를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드시는 게 좋고, 카페인도 많이 드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을 많이 드시면 혈압을 올리니까요. 그 다음에 술도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안 되고, 지방도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 등푸른 생선 이런 거 좋고요. 그 다음에 국찌개, 젓갈류 이런 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권장식품은 시험에 많이 나오죠. 보리밥, 현미밥, 잡곡, 생선, 콩, 사과, 감자, 녹황색 채소, 해조류 이런 거 좋습니다. 자, 피해야 할 음식, 짠 거 안 되고, 지방 많이 들어간 거 안 됩니다. 젓갈류, 돼지고기, 기름이 많은 거, 가공식품, 그 다음에 새우, 오징어, 정어리, 카페인 음료 이런 거 안 좋습니다.
변비 대상자는 계속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골다공증 대상자, 우리 칼슘 먹어줘야 된다 그랬죠? 네, 그래 칼슘 복용을 할 때는 식이섬유나 충분한 물 또는 유제품 이런 거를 같이 드시면 변비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커피나 탄산음료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 환자한테 안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칼슘이 풍부한 식품은 우유, 요구르트, 치즈, 멸치, 미역, 두부 뭐 이런 거, 그리고 체중 부하 운동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걷기, 산책, 가벼운 등산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식품의 위생관리의 기본 원칙인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뭐 상한 음식은 설명하고 폐기하셔야 되는데, 폐기하실 때 항상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폐기하셔야 되고요. 이 해동시켰을 때 아까 재냉동하는 거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식품을 다루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생선은 지퍼백에 보관을 하시고, 조개류는 어디에?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잎채소는 세워서, 그쵸? 그리고 육류는 덩어리째 보관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이것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육류 덩어리째. 그리고 달걀 둥근 부분이 위로,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뾰족한 부분이 위로가 아니라 둥근 부분이 위로고요. 그 다음에 열대과일, 이것도 요즘 들어서 이제 시험에 좀 나오던데, 이 열대과일은 실온에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과일은 냉장실에.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수박은 대형 지퍼백이나 랩을 씌워서 우리가 보관을 하죠. 자, 포도는 신문지에. 아까 앞에 여러분 신문지 보관하는 거 뭐 나왔었죠? 조개류, 그렇죠? 조개류하고 포도는 신문지에 보관하고요. 껍질 벗긴 감자는 식초물에 담가서 냉장 보관합니다. 두부, 달걀, 어묵, 우유 이런 건 냉장 보관하고요. 실온 보관이 좋은 식품입니다. 야채, 양파, 파, 감자, 마늘, 생강, 무, 토마토, 바질 이런 것들은 실온에 보관을 하는 게 좋고요. 과일도 토마토, 복숭아, 무화과, 황금향, 바나나, 망고, 키위, 아보카도 이런 후숙 과일, 그러니까 따먹고 익히는 과일들이 있죠. 그런 과일들은 냉장 보관하는 것보다 실온에 보관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마요네즈도 냉장 보관하면 안 좋죠. 예, 그리고 기타 이제 빵이나 꿀, 커피, 올리브유 이런 것들도 실온에 보관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안전식품을 위해서 5가지 원칙인데요. 청결 유지입니다. 두 번째, 익힌 음식과 날 음식을 분리하고 완전히 음식을 익혀서 먹고 안전한 온도에서 음식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냉장식품 보관 기간은 조리한 식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일에서 5일 이내에, 그 다음에 육류 같은 경우는 2, 3일, 생선은 1, 2일 정도만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자, 냉동식품 보관 기간은 만두나 떡, 육류, 생선 이런 거는 6개월 이내로만 보관을 하시고 6개월 지난 건 폐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세척하는 법인데요. 물에다가 한 3분 정도 담궈 놓은 다음에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시면 농약 같은 것들이 완전히 빠져서 잘 깨끗하게 세척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식기나 주방의 위생관리입니다. 자, 기본 원칙, 세척하고 환기하고 철저하게 건조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자, 위생관리를 보면 이 도마와 칼이 1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는데, 자, 제일 이제 비린내가 덜 나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채소, 과일, 육류, 생선류, 닭고기입니다. 닭고기가 비린내가 제일 안 빠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생선이 더 비린내가 심할 것 같은데 닭고기가 더 안 빠진대요. 그래서 육류 다음에 생선류고 그 다음 닭고기입니다. 그래서 닭고기가 제일 냄새가 안 빠져.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주는 삶아서 당연히 건조 보관해야 되겠고요. 수세미는 그물형으로, 이것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수세미는 그물, 스펀지형보다는 그물형이 좋다.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그리고 이제 싱크대 배수구에서 악취가 날 때 이거 많이 하시죠, 여러분? 소다와 식초를 1대1로 섞어서 배수구에다가 부으면 악취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장이나 싱크대 이런 데 이제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있다 그러면 희석한 알코올, 맥주 이런 걸로 같이 닦아주시면 좋고요. 고무장갑도 조리용과 청소용 구분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럴 때 녹차 티백을 한 2-3개 정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뭐 하루 이틀 정도 놔두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자, 설거지 순서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일단은 좀 기름기가 덜 묻는 순서로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컵은 입만 이렇게 살짝 되니까 컵이 제일 먼저고요. 두 번째 수저, 그 다음에 밥그릇, 국그릇, 그 다음에 반찬그릇, 프라이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별로 안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수저를 맨 앞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물컵이 냄새가 더 많이 뱄니다. 그래서 물컵이 1이에요. 1번이 물컵, 유리컵, 두 번째가 수저류. 잊어버리지 마세요. 유리컵, 수저류, 그 다음에 밥국그릇, 반찬그릇, 프라이팬 이 순서로 설거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린내가 이렇게 나거나 그릇에서 냄새가 나거나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복관리입니다. 자, 기본 원칙이고요.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되겠죠.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것은 즉시 세탁하셔야겠고 세탁 시에는 충분히 당연히 헹궈야겠고요. 새로 구입한 의류는 한번 세탁한 후에 입죠.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 원칙들은 의복관리 기본 원칙은 감염이 의심이 되면 구분해서 당연히 세탁해야 되겠고요. 의류를 버릴 때 당연히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해야지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늘 입는 옷은 앞쪽으로 좀 배치를 해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수납을 해주고요. 꺼내기 쉽게 서랍의 앞쪽에 정리해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의복을 선택하고 관리할 때는 가볍고 느슨하고 보온성이 좋은 거, 그리고 입고 벗는 것이 쉬운 거, 그 다음에 움직임이 불편하지 않고 좀 체형에 맞아야겠죠. 그 과도한 장식, 특히 치매 환자는 장식이 있는 옷은 안 됩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신발 이런 게 좋고요. 폭이 좀 넓고 뒤가 막혀 있는 게 좋습니다. 뒤가 터져 있으면 신발이 벗겨져서 넘어지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속옷은 당연히 흡수성이 좋은 것이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침상청결입니다. 자, 이불은 가볍고 보습성이 좋은 면 제품이 좋죠. 그리고 이불 건조 시간, 이것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는데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2시 사이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햇빛이 강하죠. 그래서 그 시간에 말리는 게 좋고 양모나 모니터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그늘에 말리죠, 우리. 네, 그리고 담요나 이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세탁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나 매트리스 같은 거는 단단하고 탄력성과 재질력이 뛰어나야 되고요. 아까 이불은 보습성이 좋아야 되지만 이 요는 습기를 머금고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린넨요. 시트죠, 시트. 이 시트는 주름이 생기지 않고 튼튼하고 흡습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옅은 색이어야지 더러워진 걸 빨리 알 수 있죠. 그리고 재봉선이 있으면 욕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봉선 같은 거 없어야 되고 절대 풀먹인 거 안 됩니다. 그리고 3일에서 5일에 한 번씩 시트는 교환해 주는 게 좋고요. 와상 환자는 단단하게 팽팽하게 펴주셔야지 이게 구김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도 욕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베개입니다. 매트리스와 같이 역시 습기를 흡수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열에 좀 강하고 촉감이 좋은 재질이 좋고요. 2-3개 정도를 준비해서 체위 변경할 때 이렇게 끼워주고 하는 게 좋고요. 베개의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좀 수평이 되게끔 맞춰주는 정도가 좋고 감염 대상자라면 매일매일 커버를 교환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질은 메밀 껍질이나 식물의 종자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세탁하기 기본 원칙입니다.
세탁 표시에 따른 방법을 확인하고 만약에 수선해야 될 옷이 있다면 수선을 한 후에 세탁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상이 있는 경우는 보고를 하고요. 의복과 옷감에 생긴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별게 다 나와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커피를 없애려면 식초와 주방세제를 1대1 비율로 섞으면 커피물은 쉽게 빠진대요. 그리고 땀은 온수에다가 과탄산소다, 그러니까 소다 있죠, 소다. 과탄산은 빼버리셔도 되고 소다하고 주방세제를 이렇게 1대1로 넣어가지고 2~3시간 이렇게 담가두면 빠진대요. 그런 다음에 뭐 수건으로 양쪽에다 가운데다가 넣고 수건을 양쪽에 넣고 이렇게 두들기면 이 땀 얼룩이 수건 쪽으로 옮겨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은 반드시 이제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로 지워지지요. 그리고 혈액은 아까도 앞에 나왔죠. 혈액이나 지액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그래서 커피하고 땀 부분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그냥 기억해 두실게요. 커피는 식초와 주방세제를 1대1로, 그 다음에 땀은 소다와 주방세제를 1대1로.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옵니다. 자, 세탁 방법입니다. 첫 번째, 본세탁, 삶기, 탈수하기, 헹구기, 건조하기 이런 순으로 하죠. 자, 건조하기입니다. 합성섬유나 이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합성섬유하고 의류, 그 다음에 무늬가 있는 의류는 그늘에서 건조한다.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니트류를 그늘에서 건조한다고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니트류는 채반에 펴서 널어야 합니다.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선생님들이. 네, 그래서 이제 합성섬유, 그래서 뭐 무늬가 있는 합성섬유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걔는 그늘에서 건조, 그렇죠? 그리고 니트류도 그늘에서 건조, 이거 틀리는 거예요. 니트류 그러면 채반에 널어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청바지류, 색이 바라지 않게 뒤집어서 말린다. 그리고 지퍼는 열어서 말린다. 그 다음에 흰색과 면직물은 당연히 햇빛에 오래 건조하면 더 좋죠. 자, 세탁 후 관리입니다. 변질이나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2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쐬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방충제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재질이 서로 나오면 이게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옷감이 변색되거나 변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방충제는 이제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보관을 하는 게 좋고요. 눅눅해졌을 때는 맑게 갠 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외출할 때 일상 업무 대행인데요. 욕구를 확인하고 지원 업무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건강 상태나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너무 요구가 지나치다라고 할 때는 좀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외출해서 돌아오면 꼭 환기도 하고 손도 깨끗이 씻도록 하고요. 만족하였는지 확인도 하고 개인 물품이 분실되지 않아야 되고요. 이 8번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정말 지키셔야 합니다. 업무 대행 중에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습니다. 어르신과 같이 병원 진료를 갔다가 외출 시 동행이잖아요. 갔다가 나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한 1분 나도 진료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환수당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들의 스케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병원 진료 기록은 건강보험공단이기 때문에 바로 캐치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환수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 근무 시간으로 잡혀있는 시간에는 어르신하고 같이 병원에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약을 타신다거나 약을 타는 것도 안 돼요. 진료도 안 되고 나 약만 탔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환수당합니다. 네, 그래서 괜히 환수당하고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 이제 수업 시간 근무 시간 끝나고 따로 가셔서 네, 이렇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출 동행이나 일상 업무 대행인데요. 외출 시 동행하기는 장보기, 병원 같이 가기, 은행 같이 가기,
뭐 나들이 할 때 같이 가고 물품 구매할 때 같이 가는 거 이런 걸 외출 시 동행하기이고요. 업무 대행은 내가 심부름이잖아요. 그래서 물품을 대신 구매해 준다든지 약을 타다 드린다든지 은행에 가서 심부름 돈을 찾아다 드린다든지 관공서 대신 가서 뭔가를 해주고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주거환경관리인데요. 뭐 ADL에 맞게 뭐 하고 문고리는 막대형이 더 좋다라고 했고 실내 온도 낮에는 20도에서 23도, 밤에는 18도. 책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좀 춥죠. 그리고 습도는 40에서 60%. 이것도 좀 낮게 나와 있고요. 뭐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좋고요. 장마철에는 제습기를, 겨울에는 가습기를 쓰는 게 좋고 화장실은 낮 동안에 문을 좀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게 좋고요. 매트리스 같은 걸 청소할 때는 진공 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한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어르신들은 각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날려요. 비로 쓸거나 그러면. 그래서 진공 청소기나 젖은 걸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다가 식초를 묻혀서 닦으면 좋다고 하고요. 대상자 물품은 내가 함부로 옮기면 안 되죠. 가급적 제자리에 두시는 게 좋고요. 부득이 만약에 옮겨야 된다면 대상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한 물품과 주위를 정리하고 손을 씻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긴급 경보장치라든지 화재 경보기 이런 거를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방은 가급적 남향이나 남동향으로 햇빛이 좀 잘 드는 곳이면 좋고요. 화장실이나 욕실을 가깝게 하고 출입구의 문턱을 좀 없애고 햇빛은 너무 강하지 않게 좀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창가 같은 데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커튼은 얇은 것과 두꺼운 것을 병행해서 좀 조절을 제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상생활 지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